사람 정형외과 선생님 수술 전후 핀 박아놓고 핀 박기 전이랑 박은 후랑 사진 있죠. 네. 강아지 척추 디스크 수술했으면 핀 박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왜 없습니까? 예, 디스크 환자 아닙니다. 예, 플랭크 스쿼트 운동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고쳐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뒷다리 마비로 오셨다는 건가요? 부산에서 지금? 네, 뒷다리 처음에 이게 예. 한 2, 3일 정도는 얘가 이제 부자연스럽게 걷고 이제 약간 삐뚤삐뚤 하더만 이제 그 뒷날 이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게 며칠 된 거예요? 얘가 지금 한 일주일하고 3일, 한 12일 정도? 10일에서 이거 보름 안짝에 지금 후지마비 되었다. 지금 아예 재질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뒷다리를. 예. 예,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예, 그럼 저는 어디서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집에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예. 얘가 이제 뭐 조금 짚고 계속 구속을 피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게. 조금 그리고 집에서 걷고 하니까 네. 산책 나가서 가볍게 걷고. 네, 좋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네. 가면 가서 얘가 이제 걷는 것도 이상해지고 계속 구석에 가서 이제 떨더라고요. 떨고. 그러니까 사고라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런 건 없었어요. 강아지 디스크 결국 척수 질환이 이 척추뼈 안에 있는 신경의 문제가 디스크 병변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죠? 네. 신경이 손상을 받은 거예요. 네.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터졌다라는 말을 하거나 눌렸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다? 이게 터졌다는 말을 쓰려고 한다는 거는 교통사고라든가 낙상이라든가 2층에서 떨어졌던 낙상이라든가 네. 교통사고로처럼 물리적 손상을 받아야 되겠죠. 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예, 물리적 손상을 받아야지만 터졌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이 디스크 추간판이 터지든 이 척추신경이 터지든 맞죠? 네. 외력에 의한 사고로 인한 여기 척추뼈 변형을 유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야지 터졌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겠죠. 외상을 입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MRI를 찍었는데 터졌다라고 진단받는 건 오진 사진을 디스크라고 지금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척추 디스크라는 병이 원래 원체부터 없습니다. 자, 뒷다리 무릎이 이렇게 쉽게 구부러진다. 여기 발목과 뒤에 발목 있죠? 발 뒤꿈치 여기. 네. 발목과 여기 무릎이 쉽게 이렇게 웬만한 힘으로 구부러지잖아요. 쉽게 구부러져 이렇게. 네. 그러면 척추신경 손상을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네. 자, 이 반대쪽도 볼게요. 이렇게 웬만한 힘으로 이렇게 쉽게 구부러지죠? 발 뒤꿈치와 발목, 이게 무릎이, 발 뒤꿈치와 무릎이 쉽게 구부러져요? 네. 그러니까 척추신경 손상이 아닌 거예요. 네. 자, 꾹꾹꾹, 제가 마디마디 꾹꾹꾹 누르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손이 느껴지죠? 압력, 제가 누는 거. 네. 손에서 느끼실 수 있죠? 네. 자, 통증 자체가 없어요. 네. 척추 안에. 상식적으로 척추뼈 안에 있는 척추신경은 신경 다발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기적 물질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디스크 병변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근육, 이 겉에 있는 피부 여기만 눌러도 통증이 바로 전달돼서 비명 지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아프겠죠.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없어요. 통증도 없고 뒷다리 무릎도 구부러진다. 네. 이건 디스크 병변이 아닌 거예요. 네. 허리 라인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무릎이 구부러진다고 하는 것은 디스크 병변이 아니라 타박통이라는 거죠. 네. 유중풍이 조금 있고요. 네. 예, 고관절 여기 결합돼 있으면서 허벅지 근육 감소.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주 조금씩 다 결합돼 있는 타입. 아. 됐나요? 네. 예, 운동 부족 강아지. 근데 지금 얘한테 지금 그래서 급하게 지금 필요한 운동은 걷지 않더라도 스쿼트를 하지 않더라도 플랭크 이렇게 세워만 놓으면 플랭크겠죠. 네. 이 자세. 그러니까 이 무릎이 발바닥을 붙여놓고 네. 5mm 정도 살짝 들렸다 놨다 이게 발바닥 텐션감이 느껴지겠죠. 밑으로 누르겠죠. 네. 바닥을 누르겠죠. 네. 요 정도 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거나 스쿼트 할 때는 5mm 정도만 살짝 들었다 놨다 이렇게 살짝 들었다 놨다 발바닥 압력을 느끼게끔. 네. 그러니까 플랭크 스쿼트 운동 이거 많이 도와줘요. 네. 거기서는 어디 디스크라고 진단받았다는 거죠? 부산에서는? 디스크 저쪽에 뭐 얘기를 하는데 다이너 네. 쪽에도 정확하게 알려면은 무조건 MRI 찍어야 된다. 정확하게 알려면 MRI를 찍는 게 아니라 뒷다리 무릎이 안 구부러졌을 때 찍는 거예요. 말의 순서가 바뀐 건지 아시겠어요? 네. 다쳤다. 네. 뒷다리 그러니까 첫째 사고 병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둘째 극심한 통증이 있어야 된다. 셋째 뒷다리 무릎을 구부려 봐야 된다. 네. 됐나요? 네. 그래서 뒷다리 무릎이 안 구부러졌다. 보호자분처럼 지금 회사 갔다 오니까 갑자기 못 쓴다. 그럴 때는 뒷다리 무릎부터 사고 유무를 모르니까 회사 갔다 왔으면 모르잖아요. 같이 안 있었으니까 네.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럴 때는 사고 유무를 모르니까 바로 뒷다리 무릎을 구부려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무릎이 구부러지면 그러면 MRI 찍을 필요도 없다. MRI 찾는 게 아니라요. 구부러지지 않을 때. 네.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볼게요. 읽어볼게요. 이 척추신경 라인입니다. 이 척추뼈에서 보면 이 뼈지 않습니까? 네. 척추뼈에서의 구리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녹색 라인이에요. 네. 맞죠? 그건 루에멘이라고 돼 있죠? 네. 어퍼모터 뉴런은 뭐다? 강직성 마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신경 돌기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뇌에서 나오는 척추신경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쉽게 해서 정기적 신호물질이 있는 거죠. 여기에. 네. 자, 그러면 경추다, 흉추다, 요추다, 막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그럼 여기 경추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정기적 신호가 뒤로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 극심한 통증도 있으면서 뒤로 정기적 신호가 안 가니까 UMN 라인이니까 앞다리도 UMN, 뒷다리도 UMN 뻣뻣해야 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흉추 디스크다, 요추 디스크다 하면은 그 뇌에서 쭉 정기적 신호물질이 나옵니다. 앞다리를 걸쳐서 흉추, 요추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네. 맞죠? 그러면 앞다리는 UMN 정기적 신호물질이 원활하게 통과가 되니까 앞다리는 정상적으로 보행하겠죠? 네. 그러니까 뒤에는 어떻게 정기적 신호물이 차단되니까 뒤에가 안 가니까 뒷다리는 뭐다? UMN 라인이니까 뻣뻣해지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안 구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추 디스크, 흉추 디스크, 허리 디스크다 신경 라인은 UMN 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리 그룹, 앞다리든 뒷다리든 안 구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양쪽 다. 네. 앞다리 2개가 됐든 뒷다리 2개가 됐든 편측성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아. 그럼 찍어진 사진과 비교하겠습니다. 네. 척추 라인 너무 이뻐요. 아주 뷰티풀. 자, 척추 라인 너무 좋습니다. 여기 골반 라인이니까 여기 요추 7번일 거예요. 네. 7, 6, 5, 4, 3, 2, 1. 여기가 이제 요추 1번이에요. 네. 흉추 12번, 11번. 11, 12, 13, 요추 1번 사이가 약간 휜 것처럼 보여요. 네. 보이지만 척추신경은 위로 지나가는 거죠. 이게 하늘 방향으로. 네. 이 화이트 네. 처럼 이 굵기가 이 정도 되죠? 한 7mm, 8mm 정도 되는 굵기로 지나가죠? 네. 척추신경 용적이 볼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 구부러져서 척추 디스크라고 한다는 거는 이 추간판이 물렁뼈가 위로 찔러야 되겠죠? 네. 위로 찔러야지만 척추신경이 소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소통이 안 되겠죠? 네. 근데 아래로 이렇게 휘었어요. 아래로 휘면 이 추간판이 이 물렁뼈가 밑으로 빠지지 위로 빠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위는 더 벌어지겠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아, 여기 모형을 볼게요. 이 추간판 물렁뼈가 여기 있어요. 그죠? 네. 마디 있어요. 아, 이렇게 눌렀습니다. 이렇게 U자로 하늘 방향을 했어요. 그러면 위로 빠질까요? 밑으로 빠질까요? 이게. 이렇게. 밑으로 빠지겠죠? 밑으로 쪽 하고 네. 빠지겠죠? 네. 압력을 과하게 받으니까. 척추신경은 밑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늘 방향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늘 방향 여기 구멍 뻥뻥뻥 뚫린 데 있죠? 네. 뻥뻥 여기 뚫렸지 않습니까? 네. 신경 여기 위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물렁뼈가 어떻게 척추신경을 압박을 합니까? 사고도 없었는데. 네. 사고를 당했다, 척추뼈가 딱 골절됐다. 그러면 신경 차단되겠죠? 네. 정기적 신호물질이 안 가겠죠? 네. 그러니까 뒷다리 무릎 딱 이렇게 뻗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헤드, 넥바디, 헤드, 넥바디. 고관절에서 헤드, 넥바디 양쪽 다 100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양호. 모양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통증은 있어요. 네. 통증이 있다는 건 뭐다? 얘가 혼자 지내거나 같이 보호자님이랑 지내거나 할 때 소파라든가 침대에서 자꾸 뛰어내리는 딱딱한 바닥 있잖아요. 네. 흙바닥에서 얘네들은 살아야 되는 애들인데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 장판 이렇게 깔아놓은 데 자꾸 뛰어내리면 통증이 이 허벅지 근육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뛰어내리면 고관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사람도 우리도 젊었을 때 보면은 네. 근육이 있었을 때랑 근육 좀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 요런 1m, 2m 이런 데서 뛰어내려 보면 알잖아요. 근육이 없어 뛰어내리면 허리라든가 골반이라든가 무릎이 발목이 쉬어요. 그죠? 네. 시큰시큰 거려요. 근데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좀 했어. 한 몇 달 해가지고 근육이 좀 제법 잡서 딱 뛰어내리면 아픈 게 훨씬 덜하죠. 그렇죠. 예, 그런 같은 거예요. 여기 똑같 모양은 너무 이쁜데 통증이 있다는 거는 허벅지 근육이 없기 때문에 고관절 통증이 박힌 거예요. 더군다나 스테로이드 써버리니까 더 빠져버리겠죠, 근육이? 네. 그러니까 더 흐물흐물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스테로이드가 근육 근육을 빠뜨리잖아요. 안 먹였어야 되네. 스테로이드는 근육 감소제입니다. 그리고 칼슘도 빠뜨리고 간 수치 증가시키고 의인성, 스테로이드성 당뇨병 유발하고 특히 왼쪽 다리 근육이 더 없어요. 여기 네거티브 이렇게 들어갔죠? 네. 더 들어갔죠? 왼쪽 다리가. 네. 자, 그럼 왜 그렇다? 왼쪽 다리가 더 뛰어내리거나 그러면서 왼쪽 다리에 얘는 충격을 고관절에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쓰면서 양쪽 근육을 다 빠뜨리니까 흐물텅텅 그다음 뒷다리만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러지니까 디스크 신경, 척추신경 손상은 아닌 거고 근육 환자를 만들어 놓고 지금 디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도 아닌데 무슨 수술해? 디스크 수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의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왜 수술 전후 엑스레이 정형외과 선생님 유튜브처럼 수술 전후 핀 박아놓은 사진이 없습니까? 내가 후지마비 닥선투 많이 보면서 여태까지 디스크 환자 진짜 한 마리도 못 봤거든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ALP는 담즙 정체라든가 스테로이드 썼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맥스 200까지 보는데 1005배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럼 스테로이드 먹었다고 내가 네. 스테로이드 먹은 거로 리딩하면 되겠죠? 네. 맞죠? 14일 보름 먹었다며 네. 스테로이드. 그 정도 먹었어요. 예. 자, ALT도 뭐다? 급성으로 간 손상 됐을 때. 네. 스테로이드 먹었을 때 올라가겠죠? 네. 예, 100까지 맥스인데 700이니까 7배 올라갔어요. 네. 두 개 동시에 올라간 스테로이드 먹었을 때예요. 네. 예, 이거 천천히 한약 쓰면서 천천히 빠질 겁니다. 정상 돌아갑니다. 네. 예, 제가 한약 쓰면서 다 확인해 봤더니 다 정상 돌아오더라고요. 네. 완치 나왔다는 기준을 어떻게 뭐 혼자 걷고 다닐 정도 원래대로요. 원래대로. 원래대로 돌아가고 옛날 과거로. 아, 됐나요? 네. 근데 과거로 돌아가는데 근육 빠지기 직전 상태의 걸음걸이로 갈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근육이 어느 정도 조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 안 해주면 또 임계치 밑으로 빠지면 또 후들거리고 또 주저앉을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비틀비틀 거린다? 그럼 네. 줄 샤워타올로 걸고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짧게 수시로 여러 번. 정상적으로 걷기 전까지는 10분, 15분씩 수시로 짧게 여러 번 다니는 거고 좋아지면 한 30분, 뭐 1시간씩 해도 되고 한 번에.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우리 운동 안 하다 갑자기 PT 받고 막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맨 처음에 살살살 하잖아요. 한 두세 달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맨 처음에. 살살살. 네. 지금은 운동하면요. 엄청 잘 거예요. 네. 근육이 생길 때 사람도 엄청 피곤하잖아요. 네. 한약 먹어도 피곤하고요. 네. 안 좋은 게 나갈 때 피곤하고 근육 이제 자꾸 이렇게 운동하고 바깥에 산책 짧게 다니면 우리가 물가에서 놀다 온 것처럼 되게 피곤해 할 거예요. 네. 잠을 자야 근육이 생기겠죠. 네. 부산으로 가자. 이름 좀 불러주세요. 예, 디스크 환자 아닙니다. 예, 플랭크 스쿼트 운동 도와주세요.